네, 안녕하십니까. 도담학당 대표 안도균입니다. 이 영상은 2024년 갑진년 도담 아카데미 통합사주 1년 과정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문제가 생겨서 올리지를 못했어요. 대신에 이제 글로 여기 밑에 링크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영상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 찍어서 올리는 건데, 글로 올린 이 인터뷰의 보충 설명이라고 해도 되고요. 다른 버전의 뭐 강좌 설명이랄까,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또 인터뷰를 또 하긴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 수강생도 없는데 혼자 카메라 보면서 이야기하기가 좀 뻘쭘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를 칠판 대신 쓰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끝내는 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통합사주에 대한 방향성이랄까, 어떤 관점에서 운명을 다루게 되는지, 왜 이 사주명리 강좌에 뭐 철학이라든지 뭐 의학이라든지 것들을 포함을 시켰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명리는, 그렇죠? 운명을 다루는 학문이죠. 운명을 탐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운명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운명을 탐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운명에 대한 이제 개념들을 이해하면 이 통합사주가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는지 알게 되실 것이고, 좀 더 나가서 운명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운명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답을 또 얻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운명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습관, 또 하나는 이 습관을 넘어서는 혹은 돌파하는 힘에 의해서 운명이 구성이 된다. 습관이란 거는 삶의 익숙한 행동이죠. 또 익숙한 관계 방식이라든지 반복되는 감정 패턴이라든지 또 일하는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공부 습관이라든지, 또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식.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분은 몸을 혹사시켜서 에너지를 막 다 고갈시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몸을 너무 안 써갖고 항상 처져 있어요. 그게 다 습관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별개로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엮여져 있어요. 일이나 뭐 대인 관계라든지 그런 데서 감정 소모가 굉장히 심하다든지, 그런 게 습관이 되면 에너지가 막 많이 새어나갑니다. 어디서 새어나가는지 모르게 막 새어나가고, 조금만 일해도 피곤해지고, 조금만 관계에도 지치고, 습관적인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것도 문제죠. 그렇죠?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이제 요소들이죠. 습관적인 질투나 시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이제 시야를 좁힙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또 질병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뭐 자세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습관은 일정한 질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습관을 벗어나는 건 일종의 치료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양생이라고 부릅니다. 양생이란 건 뭐 좋은 거 먹고 명상하고 뭐 그런 거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자기 습관, 그 지루한 굴레와 한계를 벗어나는 훈련, 그런 걸 이제 양생이라고 부르고요. 어쨌든 이런 어떤 습관들, 이런 습관들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습관이 만들어내는 이 장이 이제 우리의 운명인 거죠. 습관의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혀보면 의심하지 않는 어떤 신념이라든지, 그렇죠? 뭐 도덕관념, 자기 규율, 이런 것들도 습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고정돼서 습관화된 어떤 관념들, 이런 거는 대부분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면화된 것들이에요. 외부의 힘이란 뭘까요? 가문의 규율이기도 하고, 국가적 이념이기도 하고, 그렇죠? 대중의 욕망, 뭐 시대의 아우라, 그런 것이죠. 이런 외부의 힘들이 내면화하는 과정이 진짜 신체적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고정관념이 감정과 욕망, 도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자기는 뭐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욕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살도록 강요받은 것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이제 구조주의 철학의 특징인데, 특히 이제 푸코 같은 그렇게 살도록 명령을 내리는 어떤 권력자가 존재한다기보다는 외부의 힘이 내면화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종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욕망, 자기 규율인 것 같지만 실은 어떤 보이지 않는 권력 장치에 포획이 된 거다. 습관화된 어떤 자기 욕망이나 규율은 보이지 않는 어떤 억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것들도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인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이런 과정들도 사실 비슷하게 좀 반복이 돼요. 혹은 뭐 회사를 나올 때라든지 뭐 비슷한 갈등을 겪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는 어떤 과정이 비슷하게 반복된다든지, 뭔가 조건을 탓하기에는 뭔가 환경이 바뀌어도 비슷한 걸 반복하는 나의 신체성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사건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도 습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습관은 일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치죠. 일상은 많은 작업들이 이제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새로 배우고 익혀야 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편리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습관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질병을 유발하고 시야를 좁히고, 그러니까 습관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인 거야, 한계. 그러니까 존재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세계를 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운명에서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벗어나게끔 하는 어떤 힘이 운명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가 됩니다. 습관을 돌파하고 넘어서는 힘. 그러고 보면 이 힘이 참 중요한 일 같죠. 번뇌를 일으키는 반복된 감정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편안해지는 것이기도 하고, 질병에 대한 어떤 양생적 이제 치유이기도 하고, 시대의 욕망 그리고 권력 장치에 묶인 역사적 주체를 재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런 힘들이 운명을 이제 변화시킵니다. 특히 이 역사적 주체를 재인식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동화된 주체를 어떻게 해방시키느냐, 그 억압적 회로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할 것이냐. 무의식적으로 동화가 되니까 습관화된 자기 삶 안에서는 이런 숨겨진 권력을 캐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춰내고 깨우는 작업이 참 외롭고 고단한 거예요. 근데 일단 깨닫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깨닫고 나면 욕망이 좀 바뀝니다. 시야도 좀 넓어지고 감정의 여유도 좀 생길 거고,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엄청 긴장하고 경쟁하고 뭐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구도 안에서 막 아등바등 거리면서 사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 허망함을 안다든지. 물론 이제 그 사유 과정은 매우 정교해야 됩니다. 이제 그냥 세상은 허망해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세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습관을 돌파해내는 힘은 운명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명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 힘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힘을 반드시 탐구해야 돼요. 근데 대체로 기존의 사주명리라든지 이런 이제 운명론은 기존의 습관적 주체에 대해서만 탐구를 하죠. 운명론뿐만 아니라 심리학이라든지 성격 테스트라든지 이런 유형들도 다 이 습관화된 신체에 대한 기계론적 법칙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나 법칙들이 일정한 한계 안에서의 자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이 두 번째 힘을 발현시키지 않을 때의 상태, 그냥 넋놓고 있을 때의 상태를 가늠하는 거예요. 이 우발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 평소에 나를 벗어나는 일이 없는 이 상태, 습관을 뚫고 나오는 힘이 작동하지 않는 이 상태만 연구를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죠. 습관을 뚫고 나오는 힘이에요. 운명론이나 MBTI로 포착할 수 없는 어떤 존재의 힘, 그런 힘이 운명의 방향을 바꿔놓는다. 아무튼 기존의 운명론은 주로 습관적 주체가 펼쳐놓은 이런 삶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것만으로 운명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 당연히 운명론은 계산되어지지 않는 습관적 주체를 흔들고 도약하는 그 힘에 대한 탐구를 포함해야 된다. 물론 이 습관을 관찰하는 이론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습관을 관찰하고 패턴을 읽어낼 수 있어야 그 한계를 넘어서는 전략적 욕망 그런 것들을 낼 수가 있어요. 습관의 어떤 패턴을 읽어내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운명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힘. 그러니까 운명을 탐구하는 것은 이렇게 기존의 지루한 질서를 깨고 나오는 어떤 힘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과 자연의 힘인데 존재의 힘으로 작용할 때 운명을 전환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이게 자기계발서, 뭐 성공을 향한 어떤 좋은 습관 이런 말이 있죠. 성공 습관 같은 거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물론 제가 자기계발서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힘은 그런 계산된 영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되어지지 않은 어떤 다른 곳에서 나오는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습관을 고쳐서 성공에 이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성공은 현재 자기의 습관적 계산법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면 부나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건데 물론 이제 그게 지금 없다고 해도 그 욕망이 지금 습관화된 자기 감각과 계산법 안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계산법을 벗어나야 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힘이 직관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감각적 체험에서 오는 어떤 감흥 같은 건 아니에요. 단지 감각만 깨우는 어떤 뭐 명상법이나 춤 동작, 개인의 오묘한 영성적 체험 이런 데서 얻는 희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뭐냐면 이제 이성과 원리에 의해서 이성과 원리의 기반에 있어요. 직관이긴 직관인데 이성과 법칙성을 거쳐서 얻게 되는 직관이다. 그래서 지난 인터뷰에서 이제 스피노자의 인식의 3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얘기는 인터뷰에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자세한 건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담 아카데미 통합사주에서는 이 두 번째 힘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물론 습관적 주체에 대한 여러 이론을 다룰 거고요. 뭐 기본적인 사주 이론하고 뭐 기초 사주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독특하게 이제 만든 이제 심화 사주에 대해서 다룰 텐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맞추기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추기가 아니라 삶의 전략으로, 삶의 전략으로 어떻게 시절과 마주할 것인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힘에 대한 강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사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는 강의지만 또 기존의 사주를 배우셨던 분들도 완전히 다른 사주 명리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 사주가 공식처럼 어떤 운용되는 체계 안에서는 힘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이 두 번째 힘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다른 모드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학을 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철학 지식이 아니라 운명론 안으로 녹여낸 철학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힘을 사용하는 전략이 개인마다 다 다르게 사용돼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이 다 다른 운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신체성, 그리고 놓여진 문제의 어떤 심각성, 경제적 상황, 감정과 삶의 질, 이런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전략이 필요한데, 철저하게 자기가 진단하고 해법을 스스로 찾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 사주명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강좌의 목표가 그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해법들이 존재하고, 중요한 건 그 다양한 상황들을 다룰 수 있는 거시적 시야하고 그다음에 실천적 용기,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 강좌는 어쨌든 그런 실천적 전략을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전략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